아, 오늘 뭐 하기로 했죠? 오늘? 뭐 그런 거 정해놓은 건 없었죠? 있었나? 아 이게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디서부터 이게 이게 처음부터는 안 되고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녹화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녹화하지는 않고 제가 귀찮아가지고 요 근래에는 조금 계속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계속 뭐 돈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막 듣고 가셨는데 여기 별로다 이러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마음 아프잖아. 딱 초대했는데 갑자기 나갔습니다 이러면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해보죠. 그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이제 왜 자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자본을 유통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기억나시죠? 혹시 다 갑자기 또 다 리셋되고 이런 거 아니시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게 투자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럼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내는 게 무엇일까요? 기업이겠죠. 그렇죠? 기업이고 지금 그래서 기업의 시대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기업에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해봤는데 그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왜 주식이라는 것이 유통이 되고 그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왜 사람들이 그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번 시간에 한 거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뭐 궁금한 거 다른 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궁금한 거 있어요? 유진 씨? 질문이 있는 그날까지 항상 맞아요. 아니 이런 거 들으면은 뭐 질문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는 막 질문을 막 하는 편이거든요. 바로 하시니까 본인만 살아남겠다. 근데 형님은 왜 안 그래요? 장난입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그 파운더라는 영화 꼭 한번 봐보세요. 파운더라고 그 맥도날드를 만든 창업자 얘기거든요. 파운더가 이제 설립자, 창업자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영화 참 괜찮은 영화예요, 진짜. 가끔 저도 생각나면 다시 한번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그거 한번 꼭 보시고.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게 또 어디서부터 이게 또 썰을 풀어야 될까 이게 또. 혹시 투자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예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럼 투자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참고로 저는 캠이라는 곳에 있고요. 캠이라는 곳이 이제 카페도 이제 자산관리 연구소라는 곳이 우리가 이제 자산을 이제 연구하는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제 자본가의 의식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회원이 되시면 이제 함께 자산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 혹은 더 넘어서 이제 사업까지도 더 확장해서 이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인데 혹시 투자라는 게 어떤 거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하시는 일 있으세요? 축구장 운영. 축구장? 외국.
장을 운영한다고요? 아, 대관사업. 그럼 그것도 사업이시네? 그래요? 그것도 괜찮네요. 어쨌든 사업을 하시니까 그럼 뭐 그거를 뭐 어떤 뭐 좀 뜻이 있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갑자기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딱 그런 건 없고. 그냥 내 탐이 있어서 신랑의 의견에 따라 아닐까요? 건강에 기분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맞아요.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여기서 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그 저기 효진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요, 돈을 벌고는 싶어해요, 다들. 근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보통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냥 소비 그리고 저축, 그냥 그게 사실은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그 돈을 자산화시키는 과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지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휴지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굴려야 되는지, 그거를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걸 왜 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나가면 나가나 보다, 장사 안 되면 그냥 망하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만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기업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에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삼성전자가 뭐부터 시작했나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약간 좀 친일의 기운이 있죠. 삼성이라는 그 기업도 과거에는 땅부자였는데 그 삼성이라는 그 가문이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상업을 하기 시작한 거, 유통업이죠. 설탕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지금의 반도체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계속 농업만을 고집했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그냥 가문을 이루지 못했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망했고,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통업, 원래 모든 제가 그리고 케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는 자본을 유통하는 시대 자본을 유통하는 그 이념을 갖고 있다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사업은 다 기반이 유통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내가 아직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내가 개인 장사를 하건,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하면 개인 장사 먼저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를 먼저 내죠. 그쵸? 보통 루트가 이래요.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뭐를 내죠? 보통? 그 다음에 법인. 그쵸? 장사가 잘 되면 법인을 내요. 그쵸? 법인이 잘 되면 뭐가 모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삼겹살집을 했어. 삼겹살집이 너무 잘 돼. 그래서 그쵸? 막 웨이팅이 막 서. 그러면 법인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해에 그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해 나가다 보면 뭐가 쌓이나요? 그쵸? 노하우 내지는 데이터가 쌓이죠. 그쵸? 그 과정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수익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좀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게를 몇 군데 넓혀 나가면서 더 확장이 돼, 더 커지죠. 그러면서 입소문이 더 나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그쵸? 대부분의 그 가게들이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과정이 이래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통닭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나 차렸다가 뭐가 있을까요? 맘스터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그냥 작게 차렸다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커진 거. BBQ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법인에서 이 법인이 더 커져서
보통은 뭐 조합이 되기도 하고, 뭐 조합은 법인 이전에 차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저기 뭐야 유한 회사가 된다거나, 무한 회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식 회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주식 회사는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유한 회사와 무한 회사의 차이가 뭘까요? 유한이 뭐야? 있다. 무한은 뭐가? 유한은 책임이 유한한 거예요. 무한은 책임이 무한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책임이 유한한 책임이 유한한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책임이 무한한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무한이 없다. 책임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게 뭐 전부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게 무한이야. 근데 유한은 내가 어느 정도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네, 그럼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한이 낫겠죠. 그쵸? 근데 자, 이거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이게 무한이죠. 그쵸? 자, 이건 유한이죠. 그쵸? 주식회사는 그럼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이죠. 그쵸? 그럼 유한회사가 뭐,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에서 왜 법인이 만들어지고 왜 무한과 유한이 나뉘어져서 주식회사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무한 이럴 때는 궁금하다 하는 거야 그냥. 네, 말씀하세요. 네, 뭐요? 말씀하세요. 네. 무한을 처음 들었어요. 유한 무한을. 네. 회사는 주식회사는 그럼 결국 뭐다? 유한 회사다. 그렇죠? 우리가 기업은 그럼 다 무슨 회사예요? 주식회사죠. 그리고 그 책임이 유한한 회사를 우린 주식회사라 그래요.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가고 법인에서 왜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돈이 커지면서, 아까도 제가 그냥 단순히 넘어갔지만 내가 유명해지면 날 가만히 주변에서 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둬요. 돈이 막 들어와요. 투자금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용사들이라든가 진짜 돈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에서도 막 투자가 막 들어와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백종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작더라도 얘는 성장성이 보인다 하면은 거기에 막 투자금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온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웬만하면 다 망해요. 왜? 그 돈을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들어온 돈들을. 그게 감당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 철학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백종원이랑 엄청난 마케팅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백종원이가 들어갔을 때 그 가게가, 구멍가게가 갑자기 한 방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케팅비로 몇십억의 마케팅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죠? 근데 잘 된 가게가 몇 군데 있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이해되세요? 즉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내가 그걸 못 먹을 정도로 나를 모르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오더라도 끊거나 아니면 다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가게는 자꾸 이러니까 막 거기서 그러잖아요. 혼자 왔으면 테이블 2개 못 쓰게 하고, 메뉴 혼자 오면 메뉴 2-3개 시켜야 되고, 현금만 받고, 응? 이러니까 어때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걔만 망가져? 백종원까지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건 사실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같이 성장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재분배라는 의미도 결국은 뭐예요? 같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것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되세요? 자, 얘기가 잠깐 옆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졌고 왜 무한에서 유한 책임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넘어가려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가요? 자본주의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우리와는 서유럽. 그렇죠? 서유럽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무역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배를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던 시대. 그 콜럼버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서인도 제도를 이렇게 서인도 제도로 가가지고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메리카고 막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뭐예요? 그냥 무모한 도전 속에서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서유럽 쪽으로 그 많은 흑인들, 노동력, 향신료, 그다음에 도자기, 그 모든 문명이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게 됐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그 교류 속에서 어때요? 서유럽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었죠. 이해되시죠? 근데 보세요 그럼. 자, 대항해 시대 때 그러면 포르투갈을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 그쵸?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단순히 기축통화가 지금 뭐죠? 지금의 기축통화가 뭐죠? 달러 전에는 뭐였을까요? 파운드, 영국 달러. 그 전에는 근본이 제도권 안에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네덜란드, 그 전에는 프랑, 그 전에는 스페인, 그 전에는 페소, 그 전에는 포르투갈.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의 기준이 뭐였어요?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없냐를 바탕으로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나라의 돈이 기축통화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막 종교전쟁도 하고 막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막 무역전쟁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돈이 계속 움직이면서 기축통화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돈을 금에서 신용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무슨 돈이 뭐예요? 신용이죠, 신용. 지금의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역사만 알아도 사람들이 앞으로는 뭐 달러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럼 다시 금으로 돌아갈까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금에서 달러를 만든 게 지금 미국의 금융애들이에요. 절대 안 돌아가요. 왜? 달러라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놨어. 우리는 달러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금은 어때요? 실물 자산이죠. 실제로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돈이 발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 뭐가 더 유리할까요? 신용이 훨씬 유리하겠죠. 하나의 그냥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종교 안 믿는다고 하지만 돈 안 믿어요? 돈 믿잖아요. 이해되세요? 걔네가 그런 시스템을 이때가 언제냐면 대항해 시대 때가 거의 16세기, 17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에 오는 이 과정 동안에 엄청난 역사 속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지금 얼마 전에 뭐 비트코인이 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의 뭐 돈은 뭐 화폐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렇게 됐나요? 안 됐죠. 하나의 뭐예요? 그냥 해프닝 혹은 버블로 끝났죠. 금융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런 버블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덜란드에서 뭐 우리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튤립 버블 같은 거 들어보셨죠? 튤립 버블 못 들어보셨어요?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금융투기의 역사. 있었어요? 그 책 좋아요. 아니면 그거 그냥 도서관에 빌리셔도 돼요. 중고를 잘하셨네. 선생님 저 유튜브에서 추천하시고. 그 책 읽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라 아마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가 다 죽고 역사 속에서 어떤 또 뭐 버블의 역사 이런 책들이 또 출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비트코인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개정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정판으로 그렇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즘에 나오는 개정판에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는 사태도 들어가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거기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버블, 튤립 그 구군이 집 두 채 값이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거기에 몰렸었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뭐 미시시피 버블, 영국은 철도 버블, 그리고 미국은 1920년도에 대공황, 여러 가지 그런 버블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을까요? IMF,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몰라서 당한. 비트코인, NFT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결국은 몰라서 당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신기술들이 다시 개발되고 몇 개의 회사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예요.
IT 버블 혹시 들어보셨어요? 2000년도에 막 인터넷 뭐 무슨 닷컴 하면 무조건 막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모르시지만 주식이 막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사람들이 막 투자해갖고 막 제가 그때 만나뵀던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거기에 자기 아는 지인이 100억을 투자했대요. 그 당시. 그 당시 엄청난 거죠. 근데 자살. 쫄딱 말인 거예요. 그때 그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원래 주식이라는 게 좀 이런 식으로 뭐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좀 안심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차트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도 그 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그래서 유진 씨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케미에서 우리가 하는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내가 자본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안 계세요. 이해되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항상 말씀드리죠. 인플레이션은 뭐다? 통화량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할 때 내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운영의 능력을 키워야지 내 원칙을 키워야지 한 방을 노리면 안 돼요. 한 방을 노리는 건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다? 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리딩 업체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뭐 어떤 기업 사갖고 언제 팔고 언제 덜어내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 사람들이 정작 그 기업의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변에도 주식 얘기하면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뭐 얼마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만약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럼 넌 투자가 뭐라고 생각해? 넌 자본이 뭐라고 생각해? 넌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느낌이 와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어떤 언어로 대답을 하는지. 말을 못 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안 해봤거나. 이해되세요? 여기서 배우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사람들이 네가 갖고 있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체득한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노하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동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세상이야? 나도 그럼 투자해야 되네 무조건. 근데 그 투자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가 됐든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을 만드는 거야. 근데 가장 위대한 자산은 뭐야? 나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냥 이게 제가 여기 이거 하는 게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산을 통해서 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치 있는 거를 자산은 뭐예요? 가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까지 했냐? 자, 그러면 대항해 시대 때 뭐예요? 배를 타고 그때 대항해 시대 때 떠났던 북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북유럽은 어떤 민족이에요? 북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민족. 네? 바이킹. 게르만족. 맞아요. 게르만족 맞아요. 근데 게르만족은 게르만족 하면 우리가 독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독일은 해안가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하나의 요소이기도 해요. 대항해 시대 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포르투갈은 어때요? 그냥 바다를 끼고 있죠. 이해되세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다 어디예요? 바이킹족들. 그러니까 바이킹이 어때요? 항해술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나의 그냥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저기 식민지 개척을 하러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흑인도 데리고 와, 막 사탕수수도 갖고 와, 후추도 갖고 와, 향신료도 갖고 와, 금도 갖고 와, 막 이러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씨발, 나도 배 타고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너도 나도 바다로 나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배, 말씀하세요. 선박 기술이 그럼 계속 발달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통은 우리가 지금도 물류가 이동할 때 무엇으로 가장 많이 이동해요? 90%가 배로 이동해요. 90%가 다. 지금도 사실은 뭐예요? 대항해 시대예요. 그리고 군대도 군사력도 어느 군사력이 가장 중요해요? 해군. 해군이 가장 중요해요. 해군이. 이해되세요? 해군 대빵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항공모함. 이해되세요? 이순신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순신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하객진은 원래 어디서 피는 기술이냐 전술이냐면요 육지에서 피는 전술이에요. 네, 하객진은 알렉산더 대왕도 하객진 펼치고 다 그랬어요 육지에서. 네, 그걸 바다에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은 해군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육군이었죠. 근데 왜 그러면 육지에서 안 싸웠을까요? 일본 애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 몇백 년간의 전쟁을 했어요. 사무라이들이 어때요? 걔네는 거의 전쟁의 신들이야. 그냥 육지에서 싸우면 어때요? 다 죽여.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약 육지에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다 바다인데도 육지에서 싸우는 거 된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전쟁만 400년들 이상을 걸려. 일본은 외국인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외지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 2발 떨어뜨리기 이전에는 일본은 지네 나라에서만 싸웠지 침략을 안 당해봤어요. 그래서 일본 교토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과거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나무 하나 가면 이래요. 500년, 600년 돼가지고. 진짜로. 근데 그게 보면 엄청 부럽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6.25 때 그냥 리셋 싹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다시 만들어진 게 서울이에요. 도시계획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문화가 좋은 문화가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민족을 조선시대와 지금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이을 수 있는 명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정립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자체가. 역사가 조금만 바뀌어도 막 싸우고 막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뭔가 통일될 수 있는 이 맥이 필요한 건데 이게 없어요.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왜 자꾸 얘기가 빠지냐? 맞아. 근데 이순신이 그럼 왜 걔네를 바다에서 끝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유가 나오죠.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진짜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순신이잖아. 이순신, 세종정도? 이게 끝이에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튼 그게 뭐예요? 전술이 있었죠. 그 사람은. 만일에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혔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냥 한번 이동 통로. 그때 그냥 중국까지 다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걔네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꿈꾸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교두보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딱 육지에 내리자마자 안 싸워. 바로 그냥 막 말로 막 달려가 그냥 위에까지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은요 우리나라가 승전한 역사예요. 혹시 거기서 우리나라가 졌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이 그런 역할을 안 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는 역사는 몰라요. 문제는 뭔가요? 그 이후에 대비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또 당했다라는 게 큰 문제였던 거죠. 조선의 부패도 있었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제 르네상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상업가들은 뭐예요? 계급은 낮지만 돈은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떠날 수도 있었겠죠.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과거로 넘어가 보면. 근데 배를 만드는 게 한두 푼 들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당시. 지금처럼 우리가 장사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끌어 모았겠죠. 이해되세요? 돈은 배를 만들려고 막 돈을 모았어.
모아가지고 대항해 시대에서 배를 타고 떠나. 근데 이 당시에는 약 10대가 떠나요. 그러면 돌아오는 배가 몇 척 정도 됐을까요? 한두 척밖에 안 됐어요. 좌초되고 그다음에 뭐 폭풍우를 맞고 아니면 해적할 때 뺏기고 그리고 뭐예요?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뭐예요? 떠난 거죠. 도전을 한 거야. 근데 다시 돌아와도 살아서 돌아와도 아무것도 못 건지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 그럼 그런 사람 왔는데 대박을 못 쳤어. 아무것도 못 건졌어.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거나 아니면 그냥 죽어? 자기만 죽으면 당연히 아니야. 가족들까지 다 그 돈을 못 갚으면 아니면 누군가의 밑에 노예로 다시 들어가거나 자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대항해 시대에 떠나고 싶어요? 굳이 내가 왜 그런 모험까지 감수하면서 떠나? 이런 생각 들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떠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네들은 안 나가. 돈이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나라가 계속 후퇴하겠죠. 퇴보하겠죠. 이해되세요? 계속 퇴보할 거 아니야. 어쨌든 떠나가지고 뭔가를 갖고 와갖고 어떤 권리를 얻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떠나면 어때요? 지금으로 치면 회사들이 반도체도 개발하고 신기술도 개발하고 현대도 전기차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개발이 뭐야? 대항해 시대 떠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근데 갔다 와서 망하면 얘는 죽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법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야 그러지 말고 돈을 모으면 그 대표를 너로 하지 말고 어떤 법인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존재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너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끔 하나를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다 파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가 있는 줄 알고 딱 가봤는데 어떤 사무실에 뭐 불 꺼져 있는 곳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법인이라는 게. 법인은 법적으로 뭐야? 인격화한 하나의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걸 법인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든 회사들은 뭐가 있다? 다 법인으로 움직인다.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법인으로 만들어지면 어때요? 옛날에는 나한테 돈이 다 들어왔어. 근데 그 책임을 내가 무한으로 져야 돼. 근데 법인이면 뭐예요? 나도 이 법인에 투자하면 돼. 법인에 내 돈 넣고 이 법인으로 투자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갔다 왔는데 망했어.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야. 나의 자산은 지켜주는 거야. 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나 안 나가. 근데 이거 만들어주면 나가 안 나가요. 이해 안 되세요? 아니 되게 근데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그게 이해되시죠? 그럼 잘못돼도 법인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쵸. 잘못돼도 법인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럼 거기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투자한 돈만 없어지면 끝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진 씨래. 갑자기 수임 씨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수임 씨 통장에 돈을 다 넣어줬어.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임 씨한테 달려가죠. 이거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임 씨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세상에 수임 씨한테 돈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서 그 변액 펀드 같은 거 하잖아요. 변액 펀드 아시죠? 펀드가 이제 개처럼 돈 막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 갖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가상의 통장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누가 못 빼요.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빼고 싶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의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재용이 법인에서 내가 내 맘대로 돈 쓸 거야 이렇게 못해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 건지? 하지만 필요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 다 어디서 돈을 빌렸냐면 세리, 즉 아저씨 그 영화에서 그 직업이 뭐였더라? 정단포.
과거에는 전당포나 이런 데에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의 은행 시스템이 과거에는 전당포였어요.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그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지만 이태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역사가 왜곡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빌렸어. 근데 돈이라는 건 사실 한정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돈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잖아. 내가 빌리고 싶어도 다 못 빌리잖아요. 근데 사실 돈은 누구한테 제일 많아요? 국민들한테 제일 많잖아요. 이해되세요? 국민들한테 돈이 제일 많잖아요. 이 당시에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상인들은 많은데 그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 구실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상인들도 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것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개인들한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세요. 동인도 회사?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동인도 회사야. 내가 동인도 회사의 대표야. 대표로 법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돈을 투자해 주시면 그 돈 투자된 금액을 갖고 대항해 시대를 떠나서 제가 몇 퍼센트의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막 이빨을 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난 여러분한테 뭘 주는 거예요? 증서를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증서라는 종이라는 기술도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종이도 굉장히 비쌌던 시대야. 그래서 뭘 줬냐면, 자, 이게 뭐예요? 아니요. 종이가 귀했던 시대. 이때는 이게 나무예요, 나무 얇은 나무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자 혹은 뭐 배당, 그 다음에 뭐 만기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을 적겠죠. 여기 밑에도 똑같이 이 조건을 똑같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팍 부러뜨려요. 그럼 부러뜨리면 모양이 이렇게도 막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렇죠. 나무는 이게 결대로 나오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걸 너 딱 조건 딱 맞춰서 돈 얼마큼? 이 정도 돈? 해서 팍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거래되는 그 기간에 맞춰서 그걸 갖고 오면 딱 맞춰봐. 딱 맞춰보면 딱 맞네? 그러면 금액 맞네요. 그럼 돈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스틱이라 그래요. 스틱. 스틱이 뭐로 바뀐 거다? 스탁으로 바뀐 거예요. 스탁. 이해되세요? 스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법인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직접 만들어졌죠? 그게 뭐예요? 마켓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장이 존재하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민주주의는 그 도시 안에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예요?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랑 엮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왜 스틱이 스탁이 됐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이 당시에 대항해 시대에 예를 들어서 떠나면 배를 타고 떠나면 금방 와요? 적어도 1년 이상 막 걸린단 말이야. 1년 이상 막 걸려. 그럼 내가 1년 동안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 기훈호에 투자했냐? 야, 기훈호 씨 이거 풍랑 맞아갖고 개박살났대. 너 그거 갖고 있으면 위험해. 막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문을 민수가 냈어. 민수가. 근데 민수가 왜 냈냐면 그 기훈호가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나한테 오더니 야, 너 돈도 없는데 그렇게 투자 많이 했잖아. 이거 네가 이거 여기에 100만 원 투자했지? 내가 150만 원에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해되세요? 아니면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는데 야, 대박 났대. 그럼 사람들이 막 내 걸 막 사려고 와. 그러면 어때? 가격이 막 오르겠죠. 이해되세요? 정작 나는 알아 몰라. 이 배가 와야지 알아. 그쵸? 이 당시에 근데 모르죠. 암암리에 그게 어디에서? 시장에서. 암암리에 그 카페 이런 데 있죠. 카페. 우리가 얘기하는 카페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작지만 그런 지금의 증권거래소처럼 그런 시장들이 다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에서 막 사고 팔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졌겠죠. 이걸 사고 팔았어. 그 당시에도.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챙기겠죠.
그러면 어때요?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사기당하면 어때요? 일반 시민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를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대로만 둘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증권 거래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나라의 인정을 받은 승인을 받은 곳에서만 거래하세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하는 증권 거래소가 어때요? 나라에서 인정을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줬죠. 자, 그럼 반대로 이런 것만 알아도 비트코인 투자 안 했을 거야. 비트코인은 그런 거 없죠. 이해되세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정부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 내가 관리해 주는 거잖아. 내가 이런 시장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그쵸.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죠. 즉 세금을 얻을 수 있죠.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죠. 그 안에서만 거래하세요 하면서 어때요? 옛날에는 증권거래소 그냥 조그마한 동네 시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 당시에 또 막 이빨 깐 애들이 있었을 거 같잖아요. 정보 나한테 정보 있다 이런 애들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애들이 이제 암암리에 싹 사라졌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더 공고하게 되고 나라의 관리를 받으니까. 그쵸?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무언가 어떤 국가가 운영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술의 어떤 혁신들이 계속 어떤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죠.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대항해 시대는 나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렇죠? 지금은 기업이에요. 자,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나는 무엇을 산다? 지분을 갖고 있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공고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몇백 년간, 400년에서 500년간 계속 만들어져 왔죠. 그렇죠? 이것을 단순히 없애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옛날에는 갔다 오면 누가 다 모든 이익은 내가 다 취해. 맞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주식을 나눠주면서 거기 그 권리가 분산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즉 지금으로 칠게요. 기업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업이 마음대로 횡령할 수 없어요. 즉 다른 말로 이재용도 어디 가요? 교도소 가잖아요. 이해되세요? 이재용 교도소 가면 망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뭣도 모르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재용이 나와야지 삼성전자가 뭐 잘 되네 와네 이런 강아지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투자를 안 하죠? 그쵸? 이해되세요? 자, 왜 법인이 만들어졌고 왜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끝냈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유한회사, 왜 유한회사, 무한회사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다시 돌아가서, 자, 내가 주식회사가 됐어. 지금처럼 과거부터 내가 열심히 해갖고 개인사업자가 되고, 개인사업자도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을 만들고, 그쵸? 그리고 법인을 통해서 뭐 세금적인 혜택도 얻고, 왜 대부분 사람들 다 법인카드 쓰잖아. 내 돈 안 쓰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냥 법인으로 다 긁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폐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돼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우리는 법인의 노예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주식회사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들었죠. 이거는 뭐 슬픈 얘기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법인이 됐어. 법인에서 더 장사가 잘 돼서 주식회사가 됐어. 자,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상장을 해야지만 주식회사예요? 아니죠. 상장이 안 돼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발행시장에 돈을 넣는 걸까요? 유통시장에 돈을 넣는 걸까요? 그럼 유통시장에 돈을 넣으면 여러분들의 돈이 그 기업으로 들어가나요? 자, 아까는 대항해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투자된 금액을 갖고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죠. 그러면 유통시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 그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이런 우리 자, 유통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자본이 유통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까 자 여기서 자 스탁 스탁 마켓 자 스탁 마켓이 라는 거 결국 뭐예요? 주식이 유통된다는 얘기죠. 유통시장이라는 거. 그럼 발행시장은 뭐야? 발행시장은 기업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유통시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요즘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얼마냐? 5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 5만 원 투자했어. 그러면 그 돈이 여기 삼성전자로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삼성전자로 돈이 들어간다. 세 분. 돈이 안 들어간다.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회색 분자예요? 아니 하나 정해요 그냥. 아니 이게 참여를 해야지. 아 지금 몇 달째야. 장난이야. 너 씨 왜 안 들어 너? 어? 이 자식아 지금 내가 15개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씨. 어? 아니 그럼 저기 효진 씨는 알아서 손드냐? 나 씨. 아 이거 무시한 거 아닌가? 뭐 모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빨만 살아가지고 씨.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유통시장은 지분을 사는 거예요. 지분. 아까 그 스틱에 지분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발행시장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들 돈이 필요한 돈을 모으는 시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깃집을 한다. 근데 고깃집이 장사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고깃집을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매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만약 조건이 맞다고 부합이 되면 상장을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겠죠. 상장을 시키려면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돼. 나 그냥 이대로 살려면 상장 안 하겠죠. 뭔가 더 큰 포부가 있거나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그걸 갖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려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이런 기업이 며칠 날 발행 시장을 통해서 상장할 준비를 합니다 하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를 오픈해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IPO라고 그래요. 기업 공개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 공개. 그럼 그 기업을 보고 사람들이 기업이 괜찮다. 내지는 벌써 뉴스들이 막 돌아다닐 거야. 그쵸?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 그러면서 그 기업에 무엇을 산다?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그걸 다른 말로 공모주라고 그래요. 공모주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거야. 내가 돈을 막 굴렸어.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는 뭘 주식회사라 그럴까요?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보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그 사업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차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재무제표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재무제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재무제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지 운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뭐가 있냐? 네? 재무제표는 크게 맞아요. 유진 씨가 하는 건 맞아요.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그쵸? 손익 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해요. 근데 왜 재무 상태표가 가장 위에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기본 그 기업에 맞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 자, 재무 상태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만일에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부터 딱 만들어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라도 내가 민수가 예를 들어 빵집을 한다고 빵집을 내가 1월 1일에 딱 만들었어. 1월 1일 오픈을 했어. 그럼 오픈을 딱 하는 순간 뭐가 먼저 딱 만들어질까요? 재무 상태표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자, 재무 상태표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재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표예요. 재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표예요. 이해되세요? 재무 상태표는 크게 아까 유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쪽은 자산이 적혀 있어요. 자산. 오른쪽 위에는 부채가 적혀 있어요. 밑에는 자본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눠져 있죠. 이거를 그냥 수식화하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도 같아요. 즉, 이 두 가지는 같아야 돼요. 회계가. 요 두 개의 합은 요거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수가 장사를 1월 1일 딱 오픈했어. 그럼 이 재무상태표가 1월 1일부터 돌아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1월 1일날 이 재무상태표를 딱 봤을 때 민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자산이 있어. 그럼 민수의 돈은 1억이죠. 그럼 1억이 있었어. 장사를 한 거야. 근데 이 가게를 오픈하려면 1억 갖고는 모자라. 그쵸? 보니까 한 2억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조달받을까요? 부채에서, 즉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조달받겠죠. 그러면은 1억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 적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게 재무상태표. 간단하죠? 간단해요. 어떻게 돈을 끌어와서 내 돈으로 끌어왔냐 남의 돈으로 끌어왔냐를 봐서 뭐예요? 자산을 형성하고 이 자산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일단은 이 자산을 통해서 민수는 뭐라는 거예요? 창사하는 거죠. 그죠? 이 자산을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운영한다 그죠? 사업을 한다고도 표현하죠. 그죠? 이 자산을 운영해서 그럼 지금 그 형님 갖고 있는 가게 그게 뭐예요? 자산이에요. 네.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자산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매출을 일으키고 순이익까지 내는 거죠. 그럼 그 순이익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자본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2억을 갖고 장사를 했어. 그럼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가 보이겠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이 났다. 생각만 해도 좋냐? 자, 5천만 원이 이익이 났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본에 5천만 원, 1억 5천이 되는 거죠. 자본에는. 이해되세요? 여기서 5천만 원이 끝나요? 이 두 개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5천이 다시 여기에도 어떠한 자산으로 5천의 가치가 무언가가 만들어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시 같아지죠. 이게 재무상태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러면 주식회사면 사실은 여기는 뭐만 적혀 있는 거예요? 숫자만 적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숫자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실제는 어디에다가 있는 거야? 여기 있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돈이 어떻게 부채로 돈을 빌렸는가, 자본으로 돈을 빌렸는가의 영역만 적혀 있는 거지 실제 가치는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자산에 있잖아.
이해되세요, 수민 씨? 이해되시죠? 이 자산을 여는 게 현금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름 예? 예금도 있고. 예금도 있겠죠. 그렇죠. 단기 금융 자산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루트는 뭐예요? 자본이 어떻게 돈이 벌리는가는 알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세 가지가 아까처럼 보면 어때요? 한 바퀴 돌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돈은 얼마가 된 거예요? 2억 5천이 된 거죠. 작년에는 2억 갖고 내가 장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1년치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얼마 갖고? 2억 5천 갖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럼 2억 갖고 장사할 때와 2억 5천 갖고 내가 이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 그러면 내 매출이 더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수가 더 좋은 식재료를 쓴다거나 이 5천만 원을 갖고 아니면 더 좋은 기계를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1년 해보니까 사람을 좀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더 쓴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다시 올려요? 매출을 다시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매출을 끌어올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매출이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이 어때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유통이 돼야 안 돼요. 유통이 돼야 안 돼요. 돈이 계속 돌죠. 수시 이해 안 돼요? 아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유통이 되는 게 네. 그걸 보는 건 손익계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산을 갖고 네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낸 일을 보는 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마치 신처럼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예? 지금 헷갈리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헷갈리니까 제일 쉽게 이해가 되게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재무 상태표가 제일 큰 기본이면 그 아래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이요. 결국은 뭐예요? 자산이 가치가 있는 건 자산. 맞죠? 이해되시죠? 그 자산을 통해서 어떠한 손익계산서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운영의 능력. 돈을 운영하는 즉 기술이잖아요. 투자는 결국 뭐예요? 자본에서 자산이 되는 요 사이가 뭐예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형님 같은 경우는 내가 아침에 막 일어나갖고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 얘는 이런 건 다 없애버려. 최대한 뭐예요? 수익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운영 능력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해. 근데 이 카페는 기계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기계 한 두세 개가 있어. 그럼 그 두 대는 뭐예요? 그냥 헛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갖고 있어. 우리는 아까우니까 뭐 이렇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실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그냥. 최대한도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산에서 최대한의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한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도. 작게 시작해서 그 노하우를 통해서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뭐 하면은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막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때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안 갖추고 있어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뭘 갖고 있어요? 버틸 현금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산에는 무슨 영역도 있다? 현금의 영역도 있다. 왜?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때요? 몰빵하잖아요. 맥락이 어때요? 같아요.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투자는 누구의 시선으로 해야 된다? 자본가의 시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을 알면 기업가들이 이 자산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 흐름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 재무상태표는 내가 개인 사업자면 이 재무상태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있죠. 법인 필요하죠. 다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주식회사는 그럼
다 있어야겠죠. 이 재무상태표가 시작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회사 다닌다.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오케이. 개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계부를 만들지 말라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라고. 이해되세요? 재무상태표와 가계부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가계부는 소비만 하는 거. 그렇죠. 가계부는 소비에만 적혀 있죠.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돈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어떻게 그런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가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앞으로도. 지금은 이렇게 제가 글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적었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막 적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도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숫자를 디테일하게 회계사처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재무제표를 봐도. 그렇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 볼게요. 그럼 주식회사는 예를 들어서 민수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로는 돈이 없어. 부채가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억만. 그래서 내가 이 1억을 갖고 주식회사를 만든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식회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회사라고요?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그쵸? 주식회사를 딱 만드는 순간 그럼 한 주당의 어떤 가격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근데 보통은 그 한 주의 가격을 5,000원을 많이 해요. 5,000원을 한 주당. 근데 보통은 요즘은 500원도 많아요. 500원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 기준이 500원, 자, 5,000원을 하면 만약에 5,000원을 한다 그러면 주식 수가 이거는 한 주의 가격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액면가라고 해요. 이거는 내가 주식 회사를 만들 때 딱 발행되는 한 주의 가격 그걸 액면가라 그래요. 근데 1,00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5원도 아니고 자, 보세요. 1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거의 5.5. 근데 보세요. 있어요. 회사가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000원을 하면 곱하기 뭘 해야 돼요? 주식 수를 해야 되죠. 주식 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1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00원으로 했을 때와 5,000원으로 했을 때 주식 수가 뭐가 더 많아요? 500원이 더 많죠. 네, 그죠. 그럼 주식 수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발행할 거에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100원으로 하면 주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근데 100원으로 내가 주식 몇 시에요? 8시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할 때 10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주식 수가 미친 듯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만큼 거래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주식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유상 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액면 분할이라고 해갖고 이 주식의 가격을 막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맞게끔 주식의 수를 맞추려고. 이해되세요?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은 왜 결국은 이건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결국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이 1억의 가치만큼 바뀌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500원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500원 곱하기 몇 주가 될까요? 20만 주가 되겠죠. 1억이니까 1억 나누기 500 하면 20만 주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기업은 뭐예요? 현재 이 기업은 20만 주로 이루어진 한 주의 액면가가 500원인데 20만 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아직 상장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근데 민수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 민수가 만든 빵이 지금은 1억의 가치인데 얘가 만든 빵을 먹으면 무슨 마약을 집어넣은 것 같아. 너무 막 빵이 맛있어. 너 아니야? 아니야 민수야? 이럴 때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얘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때 아닙니다. 이게 문제.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알바여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안 돼. 내게 아니라고 마음을 갖는 순간 너는 이걸 못 만들어. 이 재무상태표를 못 만들어. 죽어도. 너 네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어디에 있어? 넌 여기에 있어. 여기에 뭘로 있는 거야? 인건비로 존재해. 또 인건비야. 너 기업의 자산이잖아. 기업은 다 자산이라겠죠. 그러면 종업원들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영역에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여기 영역에서 뭐 당하는 거야? 비용 처리 당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웃긴 세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400만 원 대기업 다닌다 그래도 한 400만 원, 500만 원만 준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산, 나를 발굴해야 된다고.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고정 픽스 시켜놔요. 근데 진짜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어도요. 사장처럼 돼요.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사업 차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없다 그러면 나가버려요. 이해되세요? 민수가 굉장히 네가 좋은 얘기란 거야. 어딜 가서 일해도 너는 주인으로서 일을 해야 돼. 주체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돼.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사장님도 인건비처럼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는 야, 너 왜 네가 와서 여기서 이런 공부하는 거야? 저를 자, 네가 지금 얘기했어. 사장도 인건비처럼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사업이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닌 거야. 이해돼? 자, 야, 과거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속일 수가 없어. 야, 우리가 왜 과거에 조선 시대 때 우리가 농촌 사회 때 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 일손. 노동력에 뭐 하니까? 깜깜하니까? 뭐 지금은 그거 안 깜깜해요? 어? 지금 안 깜깜해? 아니,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어? 노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럼 노동력이라는 건 결국 뭐야? 자산이야. 자산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유교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 효라는 걸 강조했다고 옛날에는. 이해되세요?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문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어때?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자연히 지혜를 전수해주거나 아니면 그 가족에서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이 직접 노동에 뛰지는 않잖아.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때? 너무 바뀌었다. 다 없어. 그런 게 없어. 근데 왜 자본가들은 너 자본가들이 그럼 노동을 하니? 노동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이해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뭘 갖고 있어? 지분을 갖고 있어. 맞잖아. 지분을 갖고 있잖아. 그 라면집 사장님은 네. 일을 했지 않아요? 라면집 사장님은 일을 했죠.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뭘 했어요? 유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가 노동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는 유통이에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건물 짓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동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잖아. 그쵸?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은 미친 거죠. 멀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민수야, 그 생각은 버려야 돼. 네가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럼 너는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게 아닌데 뭐 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다,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어?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건 없어. 이 세상 모든 건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있어.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맞죠? 근데 그게 그 흐름 속에서 이게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건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견 그 미용하는 사람이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대형견 애견 그거 그 사람이 발견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자본가냐?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계속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라면집 사장도 뭘 발견해요? 걔는 마지막 궁극의 가치, 사람을 발견했죠.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본가의 끝은요 교육이에요. 교육하면서 사람을 자산가, 자본가로 키우는 거라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들렸을 때 이런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 맞아, 그거 네 거 아니지. 이런다고. 네 거야. 네가 얘기한 거잖아. 그럼 너네 가게는 지금 주인이 없네. 그럼 네가 주인하면 되겠네. 엄마? 엄마? 엄마가 주인이야? 엄마가 저 자산이 있고 아빠가 인건비에 있고 저도 인건비에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찢어 발견해야 돼. 혁명을 해야 된다고. 혁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혁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혁이 뭐야? 가죽혁자지. 네 명, 자산에 국한되어 있는 명사를 자본으로 네가 찢어 발견해서 어떻게 해서 일로 와야 돼. 그래야지 지금의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야. 도망갈 수가 없는 시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무슨 수를 써서 너는 여기 와야 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는 얘기가 뭐야? 부자랑 결혼해라. 아니면 사업을 해라. 아니면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도 안 되면 주식해라. 투자해라. 그거 아니면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계속 노동만 할 건데. 노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 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가가 되어 있어요.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돈은 온다니까요. 여기 연돈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연돈 사장한테 왜 돈이 이렇게 오겠어요? 왜 백종원이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겠냐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연돈 안에서 얼마나 이거를 자산 회전을 많이 할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올해 주식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기업은 어때요? 500원으로 20만 주가 있는 회사야. 맞죠? 그러면 올해 이 1억을 갖고 내가 장사를 했어. 장사를 해서 한 바퀴 1년 동안 내가 매출의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났어. 아까처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지분의 가치는 올라가야 줄어들어요? 올라가야 줄어들어요? 올라간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수량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 가치. 예를 들어서 아까 500원이었을 때의 가치와 1억이었을 때의 가치와 1억 5천이었을 때의 가치를 봤을 때 그쵸? 올라가죠? 왜? 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식의 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기업은 1억 5천이라는 기업이 됐잖아요. 하지만 주식의 수는 어때요? 그대로죠. 이해되세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수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센터장한테 얘기 듣고 뒤지게 혼난 다음에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뭐 제주 특산을 갖고 어떤 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너무 막 하면서 사업이 막 번창했어.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이거는 그냥 제주도에 두기만 아깝다 하면서 우리 한번 상장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한번 뿌려보자.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돈이 막 모여야겠죠. 그럼 주식 상장을 딱 해. 주식 상장을 하려고 딱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운영사에서 이 회사를 평가하겠죠. 이 회사는 말이야 과거부터 어떻게 돈을 벌어왔고 어떤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은 앞으로의 기업을 확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된다? 네? 그래서 공모 주고. 그렇게 막 하면서 이 500원이었던 기업이 보니까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500원이 아니야. 한 주당 한 2,000원 정도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주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가치를 그 증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갖고 그리고 이 회사 사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전에 증권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을 해보겠죠. 그 조건이 너무 다양해요. 뭐 매출은 얼마가 되고 3년 연속 영업이익이 나야 되고 이런 것들 막 있어. 그것만 되면 상장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장을 한 주에 2,000원이야. 근데 2,000원 딱 떴는데 다 사람들이 막 살라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그죠? 이해되세요? 주식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한 30만 주가 더 늘어났어. 이해되세요? 30만 주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예전에 쿠팡 맞죠? 저기 뉴욕에 상장됐을 때 뭐예요? 상장 딱 되는 날 잭팟이 터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네. 공모가가 2,000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 수가 올라가요. 주식 수는 처음에 자,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모가도 올라갔죠. 500원에서 2,000원 2,000원이 됐죠. 한 주당 몇 배 올라갔어요? 4배가 올라갔죠. 그리고 주식수도 20만 주에서 30만 주로 늘어나서 그럼 총 몇 주에 50만 주가 됐죠. 예를 든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모가를 통해서 한 주가 2,000원, 공모가가 2,000원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주식수가 더 늘어났어. 그쵸? 그럼 옛날에는 지분을 얘가 100%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본금이. 맞잖아요. 자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 거의 막 이게 몇 억이야. 뭐 거의 한 8억 정도 될 거 아니야. 한 10억 가까이 될 거야. 늘어났잖아. 1억밖에 안 됐는데. 이해되세요? 하지만 지분은 줄어들었죠. 지분이 20에서 20만 주에서 30만 주가 더 늘어 총 50만 주가 되면서 100% 갖고 있는 지분이 줄어들었잖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된다. 처음에 왜 뭐가 어떤 게 이해야? 지분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500원에서 2,000원 한 주당 500원에서 가치가 2,000원을 됐잖아.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20만 주였는데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30만 주가 더 늘어나면서 내가 100%다 갖고 있었던 지분을 30만 주를 남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지분이 어때요? 희석될 거 아니야. 줄어들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게 돼서 딱 시장에 딱 나오는 순간 그걸 바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시장이 20만 주 더하기 30만 주 이 기업은 50만 주로 주식시장 전부터 역사가 있지만 50만 주를 통해서 어때요? 주식시장에 딱 거래가 돼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주였던 주식이 50만 주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딱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를 시초가라고 해요. 시초가라고 해요. 그래서 공모가 2,000원을 통해서 시작이 딱 되는데 보통 시초가 첫날은 우리나라는 떨어질 때 몇 퍼센트냐면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오를 때도 30%까지 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14인가 15%까지 떨어지고 오르고가 정해졌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시초가가 정해지면 사람들이 거래가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걸어놓은 게 뭐냐면 시초가가 예를 들어 2,000원이야. 그러면 떨어지는 것을 10%까지 정해놨어. 마이너스 10%까지. 이날은 첫날은 마이너스 10%까지만 떨어질 수 있어. 올라가는 거는 1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원이니까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해되세요? 근데 4,000원이 됐어. 근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또 거기서 30%가 올랐어. 그러면 그걸 뭐 요즘 용어로 뭐 따따상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시초가가 공모주.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로 보통 공모가로 이제 시작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만약 2,000원으로 정했다면 시초가 2,000원으로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딱 9시 시작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사고팔고 하는 그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30분을 간격으로 사고팔고가 벌써 이루어져요. 그 시작 이외에 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막 팔아질게요. 그러면 어떻게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10%까지 떨어지는 걸로 막아놨다. 근데 오히려 근데 막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확 올라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주식시장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과정은 보지 않고 단순히 가격만 보죠. 가격이 싸고 비싸고만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도 안 봐.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만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안 봐요.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사고 오를까? 떨어질까? 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기업에 사실 뭘 봐야 돼? 민수의 눈물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업의 가치와 즉 재무상태표겠죠? 재무제표겠죠? 그리고 가격은 뭐예요? 차트겠죠? 오르고 떨어지는 차트겠죠? 그거를 나의 가치로 바꿔나가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싸다고 하는 게 수임시는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비싸다고 한다면 나를 설득시켜야겠죠. 왜 비싼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비싼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건 투자예요. 근데 카카오를 샀네? 좀 아픈 기억이지만 근데 계속 빠지네? 왜 사셨어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투기에 가까워요.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지만 결국 뭐예요? 그 언어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휩쓸려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어때요? 계속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해되시나요? 왜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발행 시장에서는 벌써 돈은 다 들어왔죠. 돈은 다 들어와서 그 돈을 갖고 뭐예요? 자산을 형성해 나가겠죠. 기업을 뭐 기계도 사든 뭐 사람을 더 쓰든 아니면 뭐 전 세계로 수출을 하든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쵸? 그리고 이 50만 주가 어디에 뿌려지는 거다? 유통시장에 뿌려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네요. 유통시장.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딱 나왔어. 2,000원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2,000원을 내가 2,000원에 딱 걸었어. 근데 안 사지네? 안 사지네? 2,050원 걸어볼까? 안 사지네? 2,100원? 사졌다. 아니면 내가 팔려고 해. 그러면 2,000원에 팔으려고 딱 했어. 근데 안 팔려. 이씨 뭐야? 1,950원? 이해되세요? 1,900원? 그럼 팔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안에서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면에는 기업이라는 게 있죠. 그쵸? 기업의 우리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차트만 본다라는 건 뭐예요? 유통시장만 본다라는 거겠죠. 차트만 본다라는 건.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는 건 뭐도 본다는 거예요? 발행시장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왜 그럴까요? 왜? 기업의 지분은 이 지분은 주인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인이 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만 주야. 근데 돈을 계속 벌어. 근데 주식수는 고정되어 있어. 근데 가치는 계속 올라. 그럼 주식의 가격이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당연히 갖고 싶겠죠. 삼성을 갖고 싶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주식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기업은 계속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대. 우리나라 삼성 망하면 안 된대. 다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는 뭐예요? 그 기업의 지분이죠. 가격은 지분과도 연결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분을 담보로 해서 뭐예요? 돈 빌리고도 용이하겠죠.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건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부동산 담보로 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물렸다 뭐 이런 말은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투자할 때는 근데 물렸다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건 투기용어인데 어떤 게 물렸다는 거냐면 기업이 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막 올라가. 더 바보 이론 전에 말씀드렸죠. 더 바보 이론. 여기서 더 올라갈 거래요.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은 뭐 한 5초까지도 간대. 그러면 여기서라도 왜냐면 이 전부터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방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람들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 얘기 들으면 어때? 야 여기서라도 들어가자. 그러면 뭐래? 많이 들어가면 조금 올라도 팔아도 이익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 거야? 1억 모아야지 한다 이런 개소리나 나오는 거예요. 1억이라도 있어야지 투자인데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투기예요. 그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만 원이 있어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전 100만 원 갖고 2천만 원까지 벌어본 적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저기 HMM 투자해가지고 현대상선 아시죠? 현대상선이 2000%가 올랐어요. 이게 코로나 때. 운이에요. 하지만 그 기업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기업은. 근데 내가 그래서 돈을 넣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넣으니까 다 그 얘기해. 내가 넣으니까 빠진대. 누가 날 보는 것 같아. 근데 빠지기 시작해. 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어. 자, 떨어졌어. 더 사. 예를 들어서 더 샀는데 내가 산 것만큼 가격이 줄어들질 않아. 더 사면 어때요? 더 산 만큼 주식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싸진 만큼 가격이 희석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 10,000원을 1억어치 산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더 샀어 이러면 10,000원이 뭐 9,000원이 되고 8,000원이 되고 한 주당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미비해. 왜? 비싸게 샀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물타기라고 해. 물타기. 떨어지면 모르겠지 뭐 하고 사는 거. 하지만 내 마음은 더럽게 불안하다. 근데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적어. 그리고 나는 이 기업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야. 그리고 나도 시장의 의견과 동일해. 이 기업은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기업이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비싸. 이 기업의 재무제표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기업은 좀 비싼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기업을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들어간다. 이러면 매집이. 매집과 물타기의 차이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물타기가 물렸다는 거예요? 물타기가 물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린 게 뭐예요? 물린 게. 자, 내가 여기다 1억을 넣어놨는데 내 돈이 계속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꼭대기에서 사서 지금까지 나눴으면 거의 한 6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날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팔 수 있어요, 유진 씨? 어쩌지 못한다는 거. 그럼 물린 거잖아. 그럼 물린 거야. 근데 물타기는 뭐냐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 근데 언제까지? 근데 계속 떨어져. 근데 내가 산 금액은 똑같아. 바뀌지 않아. 내가 아무리 가격을 넣어서 희석시키려고 만들어도 희석이 안 돼. 40분 떨어졌는데 1억을 넣었으니 희석시키려면 3천만 원, 4천만 원씩 넣어야 돼. 근데 그럴 여력은 안 돼. 그런데 계속 나는 매집에 들어가. 내 원칙도 없이. 그럼 그건 뭐다? 물타기라고 한다고. 그걸. 물타기. 근데 주식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매도를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매집을 해야지 팔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매집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매집에 대한 철학은 뭐예요? 그 기업과,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이 기업과 끝까지 가겠다.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역사도 공부하고, 그 다음 내 심리, 고전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가가 돼 있는 거예요. 매집이 매수예요. 그렇죠. 매집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을 사겠다. 매도는 파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근데 그 쌀 때의 내 원칙과 비쌀 때의 내 원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시장에서 99%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냥 시장에 그냥 파도에 휩쓸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아마 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좀 사세요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요즘 장이 또 계속 올라요. 장이 아마 저 수임 씨도 지금 그게 좀 아마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너무 비쌀 때 사가지. 아니 그러니까 비쌀 때 사도 아마 그 마이너스 수익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쵸. 원래 투자를 많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계속 이런 기업도 발굴해 나가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말 와닿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백날 이렇게 떨어봐야 다 까먹고야 의미 없어요. 이게 어디에 각인돼야 돼? 내 이 몸에 각인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기업 사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금방 까먹어요 또. 왜냐면 아시잖아요. 사업도 빵도 어때? 만들어 봐야 알아. 그쵸? 이해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쪽팔린 경험이었는데 제가 와인도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그 커피도 좋아하고 좀 그쪽으로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예전에 했던 일이 그런 거라. 근데 약간 차가 보이차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와인이랑 좀 비슷해요. 숙성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차의 종류라든가. 그래서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저기 어디야 여기 민오름 거기 위에 2층에 그 찻집을 왔어요. 근데 거기 찻집 보니까 그 사장님이 진짜로 좀 전문가야. 굉장히 철학도 있고. 그래서 차를 봤는데 백차를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김치찌개 먹고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김치찌개 먹고 왔거든. 진짜로.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거기서 메뉴를 바꿔. 그런 게 직관이에요. 메뉴를 딱 바꿔서 갑자기 백차를 딱 주는 거야. 백차를. 그래서 백차를 딱 주는데 백차 마시니까 이게 진짜 개운해지더라고. 그러면서 향을 맡아보래 계속. 그래서 향을 맡으니까 내가 궁금한 것도 못 찾거든요. 나는 그냥 다 물어봐. 나는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백차에 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어떤 나는 향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나는 달콤한 향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백차가 뭐가 어떤 냄새가 나는 게 백차냐 이런 걸 이제 향기가 나는 게 백차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거야. 야,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마셔. 아니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 한마디의 팩트가 그거예요. 야, 너 해봤어? 이거야. 네가 뭐라고 거야? 진짜 표정이 진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이 말은 뭐예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식 많이 쌓고 뭐 나와갖고 뭐 하는 척 해봐도 다 개구라예요. 여러분, 말은 다 개구라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있죠? 다 구라예요. 거짓말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더 뭐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진짜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알아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해도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백차 많이 먹어보면 자연스럽게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너도 얘도 다 경험해봤는데도 그거를 못 벗어나. 얘도 지가 빵 만들어보니까 빵을 아는 거예요. 지가 뭐 이론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격증 이런 거. 그 사람이 딱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딱 하나 배우라는 거야 또.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괜히 깝친 거야.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많이 먹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근데 백차가 뭐예요? 백차가 이제 생차인데 그 고수라는 이렇게 오래된 그 찻잎을 갖고 그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숙성이 안 된 차이다 보니까 향기가 되게 좋아요. 생차.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이가 33밖에 안 되는데 얘가 좀 내공이 있어. 네? 그렇게 멋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긴 게 멋있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자신만의 좀 성향이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 자체가 멋있어. 그 엄마도 딱 보니까 얘기하는 게 딱 저게 있어. 그 노동자의 마인드로 말하는 게 아니야. 딱 그 사업가의 마인드에 있어요. 그러면서 걔가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차라는 거는 롱텀 비즈니스다. 희똥찬 말이지. 자, 롱텀 비즈니스 길게 보는 거라고요. 자, 투자랑 똑같죠. 우리는 다 뭐예요? 슈텀 비즈니스만 생각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어때요? 이 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치라는 거는 지금은 가치가 없고 하찮게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떤 의식을 누구한테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대중교육이라는 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중교육이 그렇잖아요. 딱 이론에 맞게끔, 딱 그 시간에 맞게끔, 그 시즌에 맞게끔 하잖아. 세상은 근데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마인드. 만일 내가 파운더의 레이 크룩이 대단한 게 뭐다? 그 믹서기 얘기 듣고 그 먼 거리를 그냥 차 타고 갔다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그 실천력.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 배웠어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나중에 저 나중에 이제 회원분들 오시면 그 회원분들한테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장난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 기업 발행시장, 유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식회사 이런 것까지 같이 접목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녹화도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복귀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